오늘 후반대야 200 후반대에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분들, 신혼부부, 다양한 분들의 가계부를 받아서 코칭을 이제 해드리기로 했어요.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실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차 자산관리사이자 투자 자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지훈 팀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조언을 통해서 재무 관리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제 공지를 드려서 가계부를 직접적으로 받았고요. 최소 3개월 이상 쓴 가계부를 받아서 저를 포함해서 자산관리사 두 분이 같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줌 미팅, 대면 미팅 몇 차례를 했거든요. 일단은 오늘 사연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혼 5개월 차 과천에 사는 32살 동갑내기 부부. 저는 공무원, 남편은 6년차 은행원입니다. 전 취업하자마자 결혼 준비를 하게 돼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남편 역시 절약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결혼 전 모은 돈 2천만 원. 6년 동안 2천만 원 모았다고요?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시댁과 친정 근처인 과천에서 곧 철거 예정인 아파트 전세 2억 1,500만 원에 살고 있어요. 그중에 대출이 1,200, 대출이자는 월 3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둘의 소득은 평균 한 550만 원 가량, 상여금 포함된 그렇죠. 거예요. 네. 저축은 청약 10만 원, 연금 10만 원, 주식 100만 원, 청년 적금 50만 원, 경조사 환갑 적금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표는 평생에 걸쳐 50억 정도 재산이 네. 저랑 똑같아요. 근데 연일에 해외도 나가고 네. 남편이 좋아하는 골프 여행도 자주 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 신혼부부신데 네. 골프요? 참 보기 힘든 상황인데 우선적으로는 5년에서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부터 하려고 해요. 근데 맞벌이다 보니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게 되고 또 남편이 회사 특성상 골프 모임이 많대요. 네. 근데 또 건전하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미래의 남편과 같이 즐기는 스포츠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같이 배우시네요. 같이요? 또 다른 고민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저는 분양이든 매매든 조건 안에서 실거주 집을 마련하자. 남편은 굳이 집을 빨리 살 필요가 있어? 우리 정도면 아이들 키우다 살다 보면 나이 들어 집 한 채 정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데 저 여기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우 너무 저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전셋집 살고 있는 데가 재건축 이주 이슈가 있어서 몇 개월 안에 또 이사를 가야 된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방향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월급은 이분들이 확실히 평균적인 소득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냥 2인 가구로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일반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평균 소득이 한 550만 원 정도 되시니까 굉장히 높으신 편입니다. 여기 한번 가계부를 보면은 여기 재산장부를 봤거든요. 지금 전세보증금이 2억 1,500, 주담대 대출이 1억 2천 정도 남은 조금 상태고 갚으셨네요. 남편 연금이 한 2,800만 원 정도가 들어있고 그 외에는 이제 예적금 통장에 있는 거나 적금 주식 계좌에 넣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자산이 지금 토탈 2억 원이긴 한데 하여튼 가용 현금이 한 1억 초반에서 많아도 한 중반 1억 정도 5천 정도 그 되시더라고요.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월 평균 소득을 한번 보면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00 후반대에서 본봉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게는 300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받으셔서 받으시고, 네. 대략적인 금액이 한 약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세후가. 네. 그리고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180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순수하게는 한 480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보면은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한 연간 1,000만 원 정도라고 그렇죠. 했을 때 한 달에 550만 원 정도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저축률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성과금이 들어오는 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되게 돈이 많아요. 근데 이거에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무시를 하고 지금 지출 수준은 다른 달을 봐도 보통 270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262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이것만 보면 사실상 절반 정도는 저축을 하나라고 저도 네, 그렇죠. 처음에 생각을 네네네. 했어요. 많이 하나 그래가지고 싶더라고요. 더 조언해줄 게 네. 있을까 했는데 앞으로 나오겠지만 되게 단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지출 부분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은 주거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식비도 65만 원이긴 한데 사실 이 달 외에는 40만 원대로 쓰신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식비가 조금 조절이 안 되는 감이 있어서 저는 2인 가구 때 사실 식비를 한 40만 원 정도를 목표를 잡고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식비를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외식비만 조금 줄여도 여기서 좀 아낄 부분들이 보이긴 하네요. 왜냐면 생활용품 이런 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분명히 또 그런 생활용품들 보충하는 과정에서도 또 지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꾸미미는
통신비는 전혀 안 쓰시고 자기개발 60만 원 잡으신 게 아마도 골프 골프를 때문에 처음에 하신다고. 예, 네. 그래서 좀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네. 문화생활, 여행 마찬가지고 경조사도 그러니까 이 생활비 이 달에 기록하신 것만 보면 지금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용돈 90만 원. 조금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계신데 용돈을 또 따로 90만 원 쓴다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용돈이 제 개인적으로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550만 원이 적은 소득은 아니지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분들이 골프 비용도 별도로 쓰시면서 이 용돈에 포함되는 게 사실 밥값이랑 교통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뭐 친구들이나 회사에서 친한 동료들 모임이 있을 때 약간 뭐 술 쓰는 한잔 먹고, 정도인데 네. 교통비 비용이 많이 안 큰 걸 보면은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신혼 초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모아가야 될 시기에는 이 용돈이 너무 과하다. 남편이 네, 50만 맞습니다. 원인데 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돈이 커야 되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교통비에 들어가는 거 뭐 네. 버스를 타든 대중교통을 타든 그런 비용이랑 식비, 평균값을 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빼두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책정해서 이건 좀 조절을 해보셨으면 맞습니다. 좋겠고 네. 보험은 사실 워낙 적게 쓰고 계셔서 한 2%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이거는 따로 잡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따로 한번 분석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들고 계신지. 저희가 다 받을 수는 아,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통신비 이거는 줄이셔야 돼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21만 원 정도를 쓰시는데 네. 무제한 요금제를 써도 알뜰폰을 쓰지 않아도 사실 10 맞아요. 얼마 선이면 네.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20만 원 나온다는 거는 특히 여기 보면 인터넷 TV도 심지어 안 돼 안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휴대폰 비용만 이렇게 쓴다는 거는 분명히 단말기 할부 비용이 많다거나 많다거나. 최신 폰으로 지금 뭐 바꾸신 상태라거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지노선 최대한 10만 원 초반 정도로는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평균 생활비가 한 262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2인 가구는 230만 원이 평균이에요. 평균보다 지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줄이셔야 되고 전체 소득 대비해서도 저는 지출을 한 40% 정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220만 원 정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 40만 원 정도를 줄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용돈이나 아니면 통신비, 뭐 식비 정도에서 한번 줄이셔가지고 소득률을 높이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근데 사실 지금 550을 버는데 네네. 260, 70을 쓴다? 네. 사실 많이 안 쓴 그거 거잖아요. 같잖아요. 네. 비상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비상금이랑 예비비를 거의 1,0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쓰셨어요.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여기 비상금에 보면 골프 골프 수업 결제 이게 왜 110만 원. 비상금이어야 돼요? 난 이게 사실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여기 자동차 수리비 이건 비상금이 맞습니다. 맞아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되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 비상금은 진짜 비상시에 쓰는 돈이고 맞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생신이나 이런 것들은 맞아요. 분류할 수는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니까 뭐 보험가입, 차보험도 예비비는 맞죠? 예정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또 골프 등록이 있어요. 네. 38만 원. 자기개발 관련해가지고 리조트 예약 이것도 비상금 비상금 통장을 통장을 하긴 하겠는데 했는데. 뭐를 네. 느꼈냐면 생활비와 비상금의 구분이 전혀 안 되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냥 여기서 골프를 생활비로 넣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또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그냥 비상금으로 지금 옮겨서 기록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완벽하게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비상금은 비상시에 딱 쓰는 거. 비상을 대비해서 내가 예를 들어 통장에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모아두고 거기에서 써야 되는 거고 예비비는 연간 이벤트, 그렇죠. 세금, 세금이나 보험,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 뭐 부모님 네. 경자다 같은 건 다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정도여서 요거를 사실 골프나 이런 비상금 외의 용도로 쓴 걸 여기 기록된 거를 만약에 지금 아까 그 5월 가계부로 넘기면 그러면 저축률이 한 30%까지 네.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6개월 동안 비상금과 예비비만 해도 맞아요. 1000만 원 이상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얼마야? 100몇십만 원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원래 진짜 쓴 거는 260이 아닌 거예요. 네, 400만 원 그렇죠. 가까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내 소득이 550인데 550이니까 400이면 한 70% 정도는 지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되게 이 정도면 관리를 잘하네. 몇 가지만 좀 고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비상금을 보고 이거는 안 된다. 그렇죠. 일단 어떠세요 보니까? 원래라면 이런 큰 금액이 나가는 어찌 보면 그 비상자금이 아니잖아요. 저런 것들은 계획하고 한 뭐 6개월 정도 뒤에 뭐 지금 한 10만 원씩 모아서 계획하에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비상자금에서 쓰시면 결국에는 나중에 소비 관리가 안 되시고 그러다 보면 저축률 떨어지고 그러면 재무 뭐 관리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다.
네. 그리고 비상금이 더 여기서 심각한 건 뭐냐면 6개월간 1,000만 원을 넘게 썼는데 원래 본인이 세워놓은 연간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쵸. 잡아놓은 거는 26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을 지금 넘게 나가는 거예요. 예산을 뭐 3배를 오버한 거죠. 거의. 지금 그럼 네. 남은 예비만 해도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 기록 방법을 일단 바꾸셔야 되고 맞아. 이렇게 여행이 계획돼 있거나 골프를 만약에 비상금에서 쓰고 싶으시면 차라리 목적 자금으로 한 달에 얼마씩 있잖아요. 지출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차라리 네. 그냥 골프 비상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씩을 계속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장 안에서만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갑자기 보너스나 상여금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갑자기 100몇십만 원을 맞아요. 써버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용돈 아끼셔도 그래 네. 맞아. 네. 그래 그거 네. 맞았다. 용돈 아끼셔야 용돈 돼요. 90이잖아요. 네. 90이면 그 안에서 골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씩만 아껴도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지금 2천만 원 정도 예비 자금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한 자금은 한 생활비의 3배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석 달치. 그러면 1,000만 원?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토스뱅크에서 2%짜리로 2%. 지금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1,200만 원 정도는 2%보다 더 높은 뭐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전환하셔서 수익률을 조금 더 내시는 게 유리해요. 채권이나 아니면 펀드를 하실 거면 롱숏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한 4, 5%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돈을 굳이 놀리지 마라. 네. 왜냐면 이분들은 특히나 필요한 게 소득 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생활비가 네. 조금 남으면 골프 그 비용으로 충당한다고 그렇죠. 하셨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비상금에 좀 돈이 쌓여있으면 쓰겠죠. 쓸 거야. 네. 야금야금. 안 돼! 쓰겠죠. 돈이 보이니까요. 저는 일단 소득관리 부분에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여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상여금 자체를 보너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상여금을 아예 없는 돈, 별도의 소득으로 빼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상여금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내 기본급 위주로만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 네. 나머지 상여금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축으로 끌어. 네. 야. 일단 지출에서는 이분들이 막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과소비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없는데 네. 전 솔직히 여기서 골프가 되게 걸렸어요. 아니 진짜 냉정하게 550 월 소득이 550인데 골프가 웬 말이야. 나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신혼 초에 이렇게 과감하게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솔직히 제 기준이에요. 1,000만 원을 벌어도 부부 두 사람이 골프를 나간다?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골프는 잘못이 없어. 근데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가는 어떤 모임들에서도 다들 상황이 다르거든요. 특히 남편분이 은행원이죠. 그쵸. 고학력자분들 또 소득이 높으신 분들 다 있을 텐데 여기 회사 특성상 골프 모임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싱글인 분들도 있을 있을 거고 거고. 나랑 네. 상황이 다 같지 않아요. 그래요. 신입인데도 뭐 외제차 끌고 오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있죠. 다 같이 골프를 치고 있지만 자산 수준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지출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소비 지출을 하는지 생산 지출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근데 지금 골프는 골프를 통해서 뭔가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생산 지출이죠. 그치.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소비 지출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줄이셔가지고 어쩌면 저축률을 높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골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절대 아니죠. 우선순위가 필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셨을 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둘 다 있어요. 맞아요. 시기는 네. 다르지만 지금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고 싶다고 했으면 향후 10년 최대 10년 안에 8억이라는 그 그렇죠. 시드를 그렇죠. 뭐 저축이든 투자를 통해서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안 나오는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골프 레슨만 하시잖아요. 근데 레슨 하시고 나면 어디 가고 싶을까요? 라운딩 나가야죠. 라운딩 나오고 싶잖아요. 네. 라운딩 나가면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25만, 30만 원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골프채 치고 있는데 골프채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야겠죠? 더 좋은 걸로? 그렇죠. 골프채도 바꾸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면 비용들이 또 원치 않은 비용.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둘 다 배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약간 와이프분도 뭐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서 뭐 합리화하시는 게 있는 네. 것 같은데 둘이 만약에 한 달에 딱 한 번씩만 라운딩을 나가 레슨 제외, 뭐 용품 다 제외 그것만 해도 50만 원 플러스 알파 뭐 기름값 그러면 연간으로 한 치면 1,000만 원 정도. 600 1,000만 최소 원. 600이 네. 그죠? 이것저것 하면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을 내가 다른 데 어디에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집 마련이 1순위면 그거에 대한 시드를 불려나갈 수도 있는 돈인데 일단은 우선순위가 지금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까 사연에서 네. 남편이 했던 말 중에 너무 충격이었던 게 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아이 키우고 살다 보면은 뭐 내 집 한 채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나 약간 충격. 맞아요. 그리고 두 분이 심지어 경제학과를 나오셨대요. 이 와이프분도 뭔가 남편이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본인은 공무원이지만 남편은 금융권의 은행원이시죠. 투자 쪽이래요. 그렇죠. 네. 부서가.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더 경제에 밝겠지, 네. 뭔가 더 잘하겠지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금 관리된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남편분은 은행에서 일은 하고 계시지만 경제에 밝으시겠죠, 또.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고 내가 가게를 경영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와이프분이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보면 만약에 경제학과를 나왔어, 은행 다니시는 분들, 증권사 뭐 임원, 그럼 다 부자 돼. 맞아요. 경제학도들 뭐 다 부자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르니까 다릅니다. 일단은 조금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많이 대화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두 분이 지금 다시 또 몇 개월 안에 전세를 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장은 꾸준히 다니셔야 될 것 맞아요. 같은 게 네. 솔직히 남편분이 좀 현실 감각을 깨우시려면 가서 현타 맞아봐야 돼. 이 돈에 이 집이라고? 이 상태라고? 그걸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코딱지만 하다고? 그러면 골프에 대한 생각이 아마 자연스럽게 네.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길을 쓰고 해도 내 집 마련을 할까 말까구나라는 약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아유, 맞아요. 구독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은 발품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죠, 볼 수 그죠, 있는 그죠. 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골프 치는 시간에 임장을 한 군데라도 더 갔다. 그럼 미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맞아, 않을까요? 맞아, 맞아. 네. 뭔가 이렇게 부동산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좀 의지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셔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쨌든 10년 안에 10억, 되게 1년에 수천만 원씩은 지금 저축이든 네. 투자로든 계속 시드를 불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50 중에 실질적으로 한 400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저축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지금은 자녀분이 없으시잖아요. 어쩌면 저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저축률을 50%까지는 잡으셔야 돼요. 소비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0% 정도를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10%는 내년 뭐 초까지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맞아. 때문에 그 대출 이자를 10%가 넘지 않는 부분, 550만 원으로 따져보면 55만 원이죠. 55만 원이 넘지 않는 부분에서 대출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년, 10년 안에 뭐 10억 정도 모으고 싶어요 라는 목표만 있지 이거를 단계별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이번 1년 동안 뭐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모아야 될지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두 분이서 먼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2인 가구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아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와이프의 경우에 이제 공무원이니까 최대 3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쉬겠죠. 그러면 와이프 소득은 애초에 지금부터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550이지만 와이프 몫으로 나오는 게 약 200만 원 정도 정도. 되거든요. 상여금 다 포함해서. 그러면 남편의 월급 350 이 안에서 생활도 하셔야 되고 대출이자도 부담하셔야 되고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축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지금은 170만 원 정도인데 주식이 1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걸 조금 줄여서라도 어찌됐든 남편 한 달 월급이 무조건 이 부부의 심리 급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와이프 거는 아예 건들지 않는다. 그리고 상여금도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은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연간에 2,400 2,400 정도 네. 되잖아요. 와이프가 한 달 200이면 2,400. 거기다가 두 분이 그 연간 상여금이 한 1,000에서 1,200 된다고 맞아요. 하면은 네. 못해도 연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3,500에서 조금 더 무리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대출이자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한테 그럴 수 2억 있죠. 지원해준다 그렇죠. 했으니까. 그럼 못해도 3,500에서 4,000까지는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음. 너무 황금 같은 지금 시기라서 저는 그 시기를 겪어봤으니까 너무 맞아요. 이게 놓칠까봐 아까운 거야. 솔직히 지금 뭐 자녀 출산하고 나면 저축 못해요. 아시겠지만. 네. 아이가 없을 때 네네. 아이가 언제든 태어날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네. 예행 연습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요거를. 네. 이 기간을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너무 자산이 많이 차이가 맞아요. 나니까 네, 맞아요. 아이가 없을 때는 체감이 안 돼. 그리고 솔직히 아이 나이 때를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해도 아이가 없으면 그게 와닿지가 절대 않는다니까요. 안 와닿죠. 그리고 그것도 있다. 네. 골프를 다니는 건 괜찮은데 와이프가 임신하고 음. 출산했어요. 그럼 혼자 골프 다니실 수 있어요. 네. 그냥 와이프 지금 아이 케어하느라고 막 우울증 걸릴 판인데 이분이 소득 자체가 되게 탄탄하시잖아요. 높죠. 네. 550만 원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세후 550이면 이게 연간으로 얼마? 6,600만 원 정도 7천 되거든요. 정도 되는 네. 거라서 결코 적은 금액이 맞아요. 아닌데 네. 이 황금기에
내가 그냥 할 거 다 하면 월에 뭐 3,400 버는 집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본인들의 그런 베네핏을 최대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적인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2인 가구일 때는 평균 생활비가 23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조금 3인 가구가 더. 됐다 5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요. 오. 평균 생활비가. 왜 그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 그럼 지금부터 어쨌든 100에 가까운 금액은 더 늘어난다. 그렇죠. 한 사람 소득은 그렇죠. 끊기는데 그렇죠. 골프만 끊으시면 아 근데 또 이게 참 남편분이 그 결혼하면서 또 금연을 하시기 시작했고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일본을 위해서 이런 건전한 스포츠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또 이해해. 맞아요. 사랑하니까. 왜냐면 또 뭔가 탈출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로 소득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로자분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참 저희도 조언하는 입장에서 네. 끊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처음에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절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이분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결혼한 지 지금 몇 개월이 안 됐어요. 근데 이미 결혼 시작과 동시에 이미 가계부를 꾸준하게 쓰고 계시고 네. 요거를 남편과 의견이 좀 안 맞는 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본인이 알아보고 사연을 보내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흔치는 않은 케이스잖아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고 네. 가계부를 이렇게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제가 채희님 처음 볼 때 느낌이 네. 오 그래요 맞아요. 네. 저 그때 완전 막 다체계적으로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응원해 주세요. 막 약간 맞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했었죠. 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은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 부지런히 좀 알아보고 기회가 되면 매매도 해야 된다. 해야죠. 이런 네. 주의인데 남편은 알아서 뭐 되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인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비싼지 싼지도 알 거고 그리고 이 집이 좋은지도 안 좋은지도 알게 될 거죠. 그런 얘기들을 남편하고 또 와이프가 하게 되면 또 얼마나 좋은 시너지가 날까. 그래 그런 얘기들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기 싫더라도. 남의 자산 아니잖아요. 내 자산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투자 부서에서 인정받는 만큼 그 어, 경력을 살려가지고 가게에 만약에 그걸 쓰시면 그러니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 부동산 인장을 기회 되면 계속 다니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예 이거 골프를 하나 쳐도 뭐 나가잖아요. 뭐. 근데 신혼 때는 주말에 여기저기 데이트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거를 과천이시면 또 뭐 입지도 좋은 맞죠. 네. 그런 동네 자체가 좋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계속 내가 원하는 워너비 그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현금에서 내가 지금 당장 가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보다 보면 아 우리가 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그렇죠. 되겠구나. 네. 되게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나 매매 고민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살 준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종잣돈도 많이 없으시고 확실한 지금 어쩌면 재무적인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 지금 현재 월급이 55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55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려고 하면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 3.5%를 잡는다고 치더라도 한 1억 9천만 원 정도는 55만 원 수준에서 빌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용자산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있으시고 대출을 한 1억 9천까지 받는다고 가정해서 3억에서 3억 4천만 원 이하인 집을 구하시는 게 어찌 보면 재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데 근데 사실 요새 3억의 집이 특히나 지역도 과천이신데 이게 또 그렇죠. 옆에 보면 안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양에는 보니까 제가 뭐 전세 한 3억 대도 있긴 하더라고요. 말씀 잘해주신 게 어느 지역에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맞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살 거고 누가 얼마 정도의 뭐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염두를 안 해두셨기 때문에 그거 먼저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솔직히 집 문제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임장을 다니시다 보면 뭐 좋은 집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지출을 좀 줄이고 저 집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또 힘이 돼요. 이게 원천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네. 여기서 사연자분이 올해 말까지 열심히 모아서 연끌하면 그래도 한 2억 정도까지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일 네, 것 같다고 네, 그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럼 사실 2억이 내가 대출을 해가지고 해도 4억대밖에 못 구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사실 요거를 맞아요. 100으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는 것도 네. 아니고 또 두 분은 신혼부부이시고 만약에 생애 최초라고 하시면 청약 기회가 너무 많고 요새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좀 기회겠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매수 우위에 있는 시점에서 집도 또 잘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시기예요. 내년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부동산을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좋은 부동산을 뭐 줍줍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거든요. 그때까지 잘 준비하시다가 안목을 기르시다가
좋은 걸 줍줍하시면 좋으시겠죠. 안 보면은 돈 있어도 몰라요. 못 이게 사, 못 이게 사.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네네 네. 맞아.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재무적인 목표 방향성이 전혀 없으시다. 일단 그거부터 정말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시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남편 월급으로 일단 살 수 있게끔 다 구성해 놓으시고 나머지 어찌 보면 와이프분의 그 소득들은 다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벌이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계속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그쵸. 흔적들이 너무 그쵸. 보여요. 그래서 너무 너무 기특한 기특하죠. 부분도 네, 있고 근데 꿈이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남편이 좋아하는 골프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라운딩 가고 골프 다니면서 부담 없이 하려면 결국에는 일정 기간은 몰입하고 희생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공짜가 없어요.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저도 해봤지만 방향성을 잡다고 하더라도 돈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이제 개인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힘이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남들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방향성대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뭐 임장 다니시고 주말 금융 스터디 같은 것도 나가셔서 또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보시면 네. 그런 분들 조금씩 따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도 전문가가 되죠. 자, 오늘 가계부 코칭 첫 편이 마무리가 네. 됐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 Love it how you love me like